이제 홈페이지 회원들도 어느 정도 모였으니 이번 명절 이벤트는 모든 회원들에게 문자 발송을 해서 확실하게 참여하도록 해야겠어. 최대한 감성을 자극하는 문구로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해. 최대한 강렬하게. 완벽해. 오, 역시 반응이 바로 오네. 대박이야, 대박. 이게 뭐지?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영리 목적이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라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은 회원들에게 합법적으로 보낸 문자인데 뭐가 문제라는 거지? 이번에 출시한 신제품은 회원들에게 지급한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로 기획해서 상품 정보와 함께 문자 광고를 대대적으로 해야겠어. 가만히 있자. 광고라는 문구를 맨 앞에 적고 원하는 광고 문구를 기재하면 끝! 이게 뭐야? 과태료 고지서?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한 회원에게 광고임을 알리고 문자를 보냈는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여러분, 앞서 살펴본 광고성 문자 발송 사례에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발견하셨나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방법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아서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요. 맞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님이 준비됐죠? 물론이죠. 자,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야 할 의무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광고를 전송하는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3가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았는가? 둘째, 광고 문구에 들어갈 표기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였는가? 셋째, 전송하는 내용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화 및 서비스에 관한 것인지 이 3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해요. 정말 중요한 사항이네요. 그럼 이용자 측면에서도 생각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꼭 점검해야 할 4가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첫째, 이용자로부터 사전에 수신 동의를 받은 뒤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는가? 둘째, 이용자가 사전 동의 철회 시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있는가? 셋째, 이용자가 수신 거부 시 광고성 정보 전송을 중단하는가? 넷째, 2년마다 수신 동의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이 4가지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준수해야 한답니다. 그렇군요.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정말 놓치기 쉬운 사항들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란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자 자신에 대한 정보나 전송자가 제공할 재화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영리법인과 같이 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요. 그럼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나 공공기관의 경우는 제외가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비영리 법인 및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전송하는 해당 정보가 수익 창출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돼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범위는 전송자와 수신자 양측의 입장 및 양자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요. 고객이 수신 거부를 하더라도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광고성 정보 예외로 두고 자유롭게 정보를 전송해도 됩니다. 하지만 전송자의 입장에서 고객의 생일기념, 할인 쿠폰 등 혜택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수신자에게 전송하는 정보는 광고성 정보의 예외로 인정하기 어려워요. 광고성 정보의 예외 사항들을 다 숙지하려면 너무 많아서 복잡할 것 같은데 혹시 예외 사항들을 판단할 수 있는 원칙이 있을까요? 네, 다음 2가지 원칙만 기억해도 많은 부분이 커버가 될 거예요. 첫째, 전송자와 수신자 간에 체결된 계약이행 등과 관련한 정보는 광고성 정보 예외 사항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거부하더라도 계약 관계로 인해 수신자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예외에 해당되는 거죠. 둘째, 공익 목적을 위한 광고성 정보 또한 예외 사항입니다. 전송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재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오로지
공익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서비스 및 재화에 관한 정보는 광고성 정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법에 명시하고 있는 스팸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법을 어길 경우 어떤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고객의 수신 거부를 회피하거나 사전 동의 철회를 방해하고 더 나아가 수신자 연락처 자동 생성 등 고의적으로 법에 어기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해지는데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형사처벌 이외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3천만 원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모니카, 방금 설명해준 제재 조치의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어느 정도는 숙지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요약해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로 정리해왔으니 빠르게 설명해드릴게요. 제50조 제1항은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는 광고 전송을 금지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규정입니다. 여기에는 수신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 2개가 있는데 꼭 숙지해주세요. 제50조 제2항은 수신 거부 및 수신 동의 철회 시 광고 전송을 금지한다는 규정이고요. 제50조 제3항은 야간 광고 전송 제한에 대한 규정인데 전자메일은 예외입니다. 제50조 제4항은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한 규정이고요. 제50조 제5항은 광고성 정보 전송 시 5가지 금지 사항에 대한 세부 조항들입니다. 제50조 제6항은 수신 거부 및 수신 동의 철회 시 비용 발생을 금지한다는 조항이고요. 제50조 제7항은 수신 동의 등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수신자가 수신 동의 또는 수신 거부 후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하며 이 경우는 광고, 전송자 명칭, 무료 수신 거부 등의 표기를 안 해도 됩니다. 제50조 제8항은 수신 동의 여부 확인에 대한 조항인데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수신 동의 여부 확인 시 기재해야 하는 전송자 명칭, 수신 동의 날짜, 수신 동의의 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등 3가지 사항에 대해 꼭 숙지해주세요. 각 조항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원하시면 불법 스팸 대응 센터 홈페이지 고객광장 자료실의 안내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강의 내용을 잘 복습하시고 정보통신망법을 잘 숙지하여 영리성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맞아요.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서 억울하게 불법 스팸을 발송하게 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다음 강의에서는 스팸 전송 위반 및 행정처분 절차와 사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